자, 오늘 한국 증시는 확실히 달라진 기초 체력을 보여주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틀째 선방했는데요. 어제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터보 엔진 역할을 했다면 오늘은 모처럼 삼성전자가 코스피 시총 1위 겸 한국 증시 대장주로서 또 원화 자산의 대표격으로다가 대활약을 했습니다. 이거는 지난 내일뉴스 라이브에서 그 삼성전자가 이번 주 글로벌 전략 회의를 앞두고 있다고 이제 미리 전해드렸는데, 이거 관련해서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도대체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약간 진짜 배고픈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오늘 삼성전자를 막 포식했습니다. 그러나 선물의 동향을 보면 여전히 저는 현재 한국 증시 썸머 랠리가 9회 초라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왜 좀처럼 떠날 채비 내지는 하방에 베팅하는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지, 이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동안 우리는 탄광소 카나리아라는 그런 별명처럼 진짜 초민감, 초예민, 초저질 체력, 정말 초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증시의 특징이었는데, 확실히 이번 여름에 제대로 그 새 정권 차원의 몸보신을 통해서 체력이 많이 강화가 된 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새벽에 미국 증시 마감 보고 조금 걱정을 하긴 했거든요. 미국 증시 3대 지수 하락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디테일을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하룻밤새 20원 가까이 급등했지, 국제유가 4% 올랐지, 여기다가 미국 상원의회에서 그놈의 신재생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법안이 완전 통과됐다는 이 소식 때문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4% 빠졌고, 그 다음에 월가의 태양광 대장주인 퍼스트 솔라가 완전 라스트 솔라 돼서 18% 마이너스 완전 날아갔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트럼프가 미군을 이란에 직접 투입해서 이스라엘 지원 차원을 아예 넘어서가지고 아예 미국이 자체적으로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을 완전히 쓸어버릴 준비 태세를 지시했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한국 증시는 사실은 다른 때 같았으면 정작 그 이란보다 한국 증시가 더 빠져야지 정상 아닌가요?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달라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제 아직까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내일 뉴스에서 전해드리는 외국계 리포트에도 지금 뭔가 고점 부담은 그 외국인들도 느끼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수저를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강세장은 비로소 개인들이 그 FOMO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Fear of Missing Out, 우리말로 나만 이 강세장에서 소외당하는 것 같다, 놓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제는 못 먹어도 고다, 이렇게 개인들이 뛰어드는 순간 외국인하고 기관이 또 설거지하고 나가면서 이 썸머랠리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고 제가 경계 경보를 울려드렸는데, 근데 이제 지난 코로나 때 한번 똑같이 당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번에는 정말 그 스마트 머니 저리가락격의 스킬로다가 밀당을 매우 현란하게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외국인들은 지난 대선 이후로 벌써 순매수만 거의 3조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지금 저러고 있냐. 정말 상법 개정안 통과되고 자사주 소각, 배당 증액, 그리고 지난 대선 이후 한국 증시를 들어올리고 있는 이런 모든 기대감들이 완전히 99% 현실화가 될 때까지 돈 안 빼고 결국 지켜볼 거냐. 그럼 그 다음에는 과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혹은 가는 말에 올라탄다고 더 매수를 보태는, 도대체 어디에 베팅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의 전략을 우리가 단순히 매수냐 매도냐 혹은 롱이냐 숏이냐 이렇게 이제 이분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이 외국인하고 포커판에서 이제 맞대결을 한다고 치면은, 개인은 카드를 딱 5장만 쥐고 패를 구성한다면 외국인들의 경우는, 이거 약간 징그러운 비유일 수 있는데 날도 더운데 하여튼 거의 진해급으로 손이 한 50개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손에 각각 카드 5장씩을 들고 포커를 하는데 어떻게 개인이 그런 진해를 이깁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그 진해 발에는 단순히 보여지는 순매수, 순매도 말고도 이제 오늘처럼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드립을 하면서 지수에 따라 들어오는 프로그램 매수 따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사는 척하고 뒤에서는 선물의 하방 포지션 구축하는 이제 양수 겸장의 선현물 기술. 그 다음에 제일 흔한 게 이제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져도 먹고 올라가도 또 먹을 수 있는 롱숏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선물에 연동시키는 환트레이드. 거기다 이제 최근에는 그 유태인들의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한 오버슈팅 전략까지 해간 정말 야바위가, 이거는 지네발로 돌리는 수준이니까 이거 일반인의 눈으로 이거 어떻게 잡아내냐고. 생각만 해도 막 어지러운데.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서머 랠리, 이재명 랠리, 새 정부 랠리, 허니문 랠리, 하여간 명칭은 다양한데 이미 9회 초까지 왔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9회 말에 기어이 3,000포인트를 한번 구경이라도 할 것으로 보긴 하는데, 과연 그럼 우리가 언제 외국인보다 먼저 빠져야 되냐, 떨주 몰팔에서 외국인보다 선수를 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게 중요한 시기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피지기로 외국인들의 전략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죠. 자, 그럼 이제 외국인들은 지난 대선 이후 3조가량 산 거를 도대체 언제 털려고 그러냐. 일단 지수를 보면 외국계 대부분의 그 12개월 코스피 목표치가 3,100에서 3,200 정도가 되는데, 그럼 최소한 연말까지는 아예 털고 갈 생각이 없는 거, 그냥 홀드는 기본으로 하고 그때그때 떨주 몰팔 전략으로 대응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고점에 물린다고 해도 큰 부담이 없는 게
아니지, 고점에 물린다는 것 자체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하고는 좀 다른 게 뭐냐면은 그 외국인들은 상방 하방을 양방향으로 구사하는 그 롱숏 전략을 쓰다 보니까 고점에 조금 물린 것 같다 싶으면 선물 매도 베팅하면서 하방으로 또 먹고, 그 다음에 다시 한국 증시가 유동성 약발로 추가 상승 나온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하방 포지션을 접고 순매수 해놨던 롱 포지션에서 또 수익이 나는 거고, 게다가 또 미국 증시가 어느 날 급락을 했어. 그러면 다시 또 공매도 선물 매도 풋옵션 총동원 해가지고 하방으로 베팅한 걸로 또 수익 내고,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떤 외부 요인에 따라서 급락할 때는 항상 우리 환율이 또 기계적으로 올라가니까 그때 원화쇼 달러 롱으로 이게 또 한번 수익 보조를 해주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의 경우는 오늘 같은 날 약간 뭐 고점 내지 설거지 분위기가 있어도 일단 상방으로 한번 베팅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형주들, 또 이재명 정부의 밸류업 정책 수혜주가 될 지주사들, 그룹주들 이런 거 이제 수량 늘려놓고, 대신 이러다가 이제 바로 빠지면 그때는 숏으로 대응하면서 수익 보전하고 이런 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개인이 외국인의 그런 포지션을 따라 하려면 제가 늘 추천드리는 게 주식 계좌를 여러 개 나눠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을 이제 추천드리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김희욱, 런던 거라니의 포트폴리오상 종목이 몇 개냐 이거보다는 계좌별로 쪼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약간 장기로 최소한 1년 이상, 그 다음에 하나의 계좌에는 우리 이제 외국계 리포트나 이런 거 보면서 모멘텀 플레이, 우리말로 이제 재료 매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떨주 몰팔 전용 계좌로 또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계좌는 언제든 하여가 미국 증시든 뭐든 분위기가 심상치 않을 때 즉시 하방 포지션에 배팅할 수 있는 그런 계좌. 이렇게 3개 정도만 있으면 이게 바로 외국인들의 그런 롱숏 플레이를 개인도 구사할 수 있는 건데, 뭐 사실 근데 이게 말이 그렇지 뭐 쉬운 건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제 아무리 우리가 투자 원칙을 세우고 뭐 책을 보고 뭐 그거에 따라서 매매를 하려고 원칙을 막 마음속으로 갖고 있어도 하다 보면 결국 한 방향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그걸 왜 제가 모르겠냐고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 외국인 기관들하고 우리 개인들의 차이가 뭐 돈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걔네들은 다 남의 돈으로 하는 거고 우리는 내 피 같은 돈으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어떤 마인드 세팅이 다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뭐 이성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접근을 한다 그래도 개인들은 이게 내 돈이니까 올라도 떨어져도 이성이 마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하락할 때는 당연히 멘탈이 무너지지만 상방으로 올라갈 때도 그 수익에 대한 욕구가 그쪽으로 이제 쏠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계좌 3개 쪼개놨다 그래도 3개가 다 그쪽으로 베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급락을 맞게 되면 그때는 바로 이제 멘붕이 또 세게 오면서 정작 하방으로 해지할 돈은 없고, 그나마 이제 주식담보대출 받아서 뭐 언제까지 떨어지나 보자 이러고 이제 신용 풀밑으로 계속 물타기 하다가 결국 익사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여름에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또 뜨겁게 이 타오른 썸머랠리는 지금 좀처럼 식을 기미가 안 보이고 있는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주식시장에는 유동성이야말로 진짜 만병통치약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썸머랠리, 허니문 랠리의 이 원동력은 역시 돈 냄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소비지원금, 뭐 추경, 한국은행 금리 인하, 뭐 지역화폐, 그다음에 시중은행 예대마진 너무 크다고 줄이라고 이런 규제 같은 거, 하여간 전부 통틀어서 깔때기 화법으로 모으면 결국은 이제 증권주가 최대 수혜주가 될 거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거기다 이제 오늘은요 그 전국민 소비지원금의 심화 버전으로다가 정부가 지난 그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대상으로 활력 회복 지원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하는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디테일은 뭐 남았지만 초안으로 나온 게 소상공인 분들한테 일괄 100만 원이냐 아니면 매출 지역 업종에 따라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구간으로 차등 지급하는 거냐, 이제 두 가지 선택지가 마련되는데, 자, 그럼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나도 소상공인인데 여기 해당될까 궁금하실 텐데, 일단 정부가 소상공인으로 분류한 375만 개인 혹은 이제 사업자분들 대상으로 여기서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분들의 경우는 200만 원, 그리고 연매출 3억 이상인 분들은 100만 원 지급, 이렇게 일단 초안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도 결국은 지난 코로나 때처럼 결국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뭐 이미 지금 한국 증시가 3,000포인트 완전히 목전까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만큼 지금 소상공인 분들은 이미 지난 코로나 때 물린 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때 이제 장사가 안 되는 대신에 수익 보전 해보겠다고 들어갔던 주식이 전혀 회복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솔직히 지금 코스피 3,000포인트도 체감 안 된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장 삼성전자만 해도 코로나 때 3,000포인트 그때 시절에는 9만 전자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 6만 전자도 힘에 붙여가지고 막 헐떡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분들이 역시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라도 AI 원전 방산 조선에 올라타자 이렇게 나올 경우 결국 중간에서 증권주들만 또 수익이 대박 나는 거죠. 그러다 이제 만약에 갑자기 증시가 꺾여서 그분들 다 물린다. 그러면 이제 또 신용미수, 그러니까 이제 주식담보대출 이자를 또 증권사들이 신나게 또 땡기는 거고요. 그게 다 이제 실적이 되겠죠, 증권주들의. 자, 그 와중에 여기도 참
코로나 때 거의 국민주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물리셨는데 바로 네이버. 그놈의 마바라들이 뭐 우리 생활에 늘 가까이 있는 기업, 또 대체가 불가능한 그런 기술을 가진 기업은 언제 들어가도 실패가 없다고 그 지랄 할 때 많은 분들이 딱 들어도 카카오 네이버 얘기네? 그러고 이제 거기 들어갔을 때가 산다라방 머리, 그리고 한기범 형님 두피 가르마였는데 아직도 그럼 물려 계시죠. 자, 근데 오늘 그 네이버가 하루 만에 18% 급등하는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아니, 이 시총 30조 넘는 이 코스피 전체 시총 11위짜리 헤비급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18%를 점프했냐. 이거는 바로 그 네이버의 AI 혁신센터장 출신이자 이번 이재명 정부의 최초로 생긴 AI 미래기획 수석으로 들어간 하정우라는 분이 있죠. 77년생이라서 이제 거의 대통령실 수석 중에서는 최연소가 아닐까 싶은데, 하여튼 이 하정우 수석이 정부의 AI 육성에는 100조 투자도 부족하다. 그래서 전 국민 무료 AI 바우처 지급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선 전부터 미리 얘기했던 게 이 AI 테마가 이 대한민국에서는 과연 돈을 버는 AI냐 아니면 돈을 쓰는 AI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하정우 수석은 돈을 쓰는 AI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단 뭐 저는 이분에 비하면 AI에 대해서 정말 거의 까막눈 수준이지만,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애널리스트의 관점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이제 돈을 버는 AI는 당연히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를 내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스마트 공장, 협동 로봇 이렇게 이제 설비를 갖추면서 인공지능한테 인간 지능이 결국 밥그릇을 뺏기는, 이게 바로 이제 돈을 버는 AI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누가 판정단으로 앉아 있냐?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민노총을 비롯한 대한민국 진보단체랑 그쪽 생태계, 여기서 허락을 안 하면 절대로 그런 돈 버는 AI는 한국 기업들이 도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대통령이 해외 G7 일정 중이지만, 바로 이제 오늘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국정기획위원회가 첫 부처별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서 바로 그 AI 100조 투자 방안 마련하고 국가전략기술 AI 전용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이 바로 테이블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하정우 수석이 근무했던 네이버가 이건 뭐 뒤늦게 정책 테마죠, 혹은 뒤늦게 이재명 테마죠, 이렇게 다시 이제 오늘 재평가 받으면서 급등이 나온 거죠. 사실 그동안 이제 카카오는 윤 정권 때 탄압을 받았던 만큼 지난 비상계엄 이후로 어떤 정권 교체 테마주라고 해서 수급이 많이 몰렸었지만,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됐었죠. 근데 이번에 그 AI 수석 한 명으로 인해서 네이버 출신이다 이거죠. 그래서 네이버 전체가 갑자기 AI 그 미슐랭 맛집으로 영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네이버 18% 올라서 24만 4천 원인데 아직 지난 코로나 때 고점 46만 원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의 주가라는 거. 자, 그다음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를 찍어버린 일명 가미가제 제약, 신풍제약. 참, 여기는 코로나 치료제 만든다고 벌써 그게 언젠데, 그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였죠. 그게 이제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고 그랬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하여튼, 그래서 이미 코로나는 다 물러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뭐가 나와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사실 좀 의아하긴 한데, 갑자기 유럽에서 그 코로나 특허를 획득한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팩트가 진짜로 유럽 특허청 EPO에서 신풍제약의 유행성 RNA 바이러스 감염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 약학적 조성물에 대한 특허 결정서를 발부했다. 그 물질이 이제 피라맥스인데, 이게 코로나는 물론이고 사스하고 메르스까지 하여튼 호흡기로 감염되는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마침 태국에서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이제 제대로 약발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코로나가 지금까지 뭐 변이 내지는 재유행 이런 게 나왔던 게 대부분 그 가을이나 아니면 이제 날씨 추울 때, 뭐 환절기 이럴 때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한여름에 코로나 확진자가 태국에서 급증하고 있다는 건지,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태국 한정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감기 환자 외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뭐 크게 포착되고 있는 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태국 당국에서 이번 코로나를 계절성 독감이랑 비슷한 증상이라고 이제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동안 최근에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이제야 마스크랑 그 백신 등 예방 조치를 강력하게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한 번씩 다 경험했지만, 그 코로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뭐였죠? 네, 바로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였죠. 근데 이제 당시 미국에서 이 코로나의 확진자 증가세랑 팬데믹 정도의 하여간 뭐 주식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외환시장이든 원자재든 모든 게 다 달려 있었다 보니까 월가에서도 이제 상당히 공을 많이 들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뭐 단적으로 말하면 어느 날 코로나 확산세가 피크 찍고 꺾였다, 팬데믹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다, 이러면 바로 연준이 이제
예, 그 유동성의 댐에 숨을 닫으면서 바로 계산기 들고 그동안 돈 푼 거 도로 이제 뽑아 먹으려고 그럴 테니까 월가에서도 그게 바로 이제 유동성 바로미터로 모든 금융시장을 좌우할 걸 미리 알고 당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의 어떤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맞춰보려고 난리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 월가 금융사들마다 뭐 바이오나 보험 쪽에 있던 의대, 약대 출신 애널리스트를 막 잡아돌리면서 또 당시 이제 감염병 전문가로 현직 의사들도 이제 월가에서 엄청 많이 스카웃을 해갔어요.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어떤 헤지 펀드가 코로나 팬데믹의 피크, 그러니까 정점과 상승기 하락기를 정확하게 맞춘 모델을 갖고 있었다고 밝혀졌죠. 그게 뭔지 아세요? 무슨 나사 기술이나 아니면 뭐 존스 홉킨스 의대랑 제휴를 했냐? 다 아니고요. 바로 아마존 쇼핑몰에서 양키 캔들 판매자들을 전부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거기 리뷰에서 별점이 하나짜리 혹은 별점이 0개짜리 이런 그 낮은 순서대로 집계를 한 게 이제 향이 왜 이렇게 안 나요? 향이 예전보다 약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한 것 같아. 불량품이 왔어요. 이런 것들을 통계화해가지고 바로 코로나 팬데믹의 정점을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양키 캔들 리뷰에다가 이거 불량품 아니냐, 향이 안 난다 이렇게 막 악플 달고 별 하나 아니면 별 반 개짜리 이런 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코로나 초기 증상이었다는 거야.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미국에서 이 양키 캔들의 위상은 우리가 뭐 어디 집들이 갈 때 하이타이 뭐 두루마리 휴지 이런 거 다 합친 대표적인 선물 아이템이고요. 또 이제 미국이 청교도 국가다 보니까 집에 항상 성경책하고 초를 비치해 놓고 이제 수시로 이제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일반 초의 경우는 촌농도 좀 그렇고 이게 또 불날 위험이 있으니까 요즘은 그나마 좀 안전한 게 양키 캔들을 이제 집집마다 거의 필수품으로 비치를 해놓는단 말이죠. 근데 여기다 바로 그 코로나 초기 증상이 이제 냄새를 못 맡는다는 그걸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헤지 펀드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수행했던 그 박사가 미국 AI 학회에다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게 무슨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코로나 확진자 수랑 그 아마존에서 양키 캔들에 대한 불만의 상관관계를 데이터화한 거였는데 당시 양키 캔들 총 10,000개의 판매 페이지를 트래킹하는 구매 후기를 이제 빅데이터화 했는데 보니까 현실에서 코로나 확진자 10만 명이 증가할 때마다 거기 냄새가 안 나요. 혹은 약해요. 이런 이제 불만의 리뷰가 0.25%씩 증가하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사한 연구로 미국 내에서 당시 판매 순위 1위였던 향수가 그 베라왕 그 향수였는데 여기에 대한 상품 후기에서 역시 향이 안 나요. 향이 약해요. 뭐 이런 리뷰도 역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확인됐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성별이 너무 여성 쪽이 좀 치우쳐서 하여튼 양키 캔들이 더 통계의 어떤 그 정확성 차원에서 유효했다는 거죠.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제 네이버가 모처럼 인공지능 테마로 급등했다고 그거 얘기하다가 가미가제 신풍제약에서 태국 코로나로 갔다가 이제 양키 캔들까지 갔는데 근데 이거는 참 평행 이론까지는 좀 거창한 얘기 같고 하여튼 인간사는 역시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게 이번에는 트럼프가 이란을 폭격할 가능성에 대해서 미국 현지 SNS가 신박한 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이거 보자마자 양키 캔들 생각나더라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트위터 계정 이름이 바로 펜타곤 피자 리포트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국방부 이제 이걸 일명 펜타곤이라고 하잖아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여기서 이제 밤에 야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배달 어플로 이제 피자를 검색하거나 주문하는 건수가 늘어나는 이 추세를 보면 미군의 어떤 그 작전 참모들 브레인들 HQ가 모여 있는 그 펜타곤이 뭔가 군사작전을 준비하는 그런 시그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한창 교전을 시작할 때 이게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했다가 결정적으로 그저께 그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가 갑자기 이제 조퇴하고 먼저 간다고 집에 중요한 일 생겼다고. 근데 바로 그 직전에 이 펜타곤 근처의 피자집의 주문량이 먼저 급증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체인점이 많은 도미노 피자의 경우는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브랜드까지 아예 공개를 하면서 통계 자료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어제는 트럼프가 그 이란의 백두 열통인 하메네이가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 우리가 다 파악했다. 근데 아직은 우리가 직접 그 하메네이를 이거 직역하면 좀 그래가지고 하여튼 하메네이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손보지 않고 관망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전날 펜타곤의 피자 주문 건수 급증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야근하면서 피자 먹고 그렇게 찾아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역발상으로 그 이란의 하마네이 수비대나 이란 군 정보기관에서는 바로 그 워싱턴 DC에 위치한 피자집에서 펜타곤으로 들어가는 피자 배달량을 체크하면 언제 미국이 자기네 그 이란 하메네이 그 토벌 작전에 나서는지를 또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이런 정치적 이슈에 이제 팝콘보다 더 각을 잘 잡는 게 바로 폴리마켓인데, 여기 드디어 미국이 7월 전에 이란의 군사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이제 떴는데요. 현재 판돈이 1135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55억 정도 걸려 있고, 그래서 이제 현재 확률은 63%. 그러니까 뭐 7월 전이면 이제 6월 말까지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미국이 이란을 폭격할 가능성이 현재 절반을 넘어서 63%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전쟁 최신 소식 업데이트로 들어가서, 진짜 이번에 미국이 그 빈라덴 찾아내서 사살한 그 작전을 이란 하메네이를 대상으로 수행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직접 우리는 하메네이의 거처를 이미 파악했지만 그야말로 킬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이제 니네도 그 하메네이 참수 작전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우리보다 먼저 앞에 나대지 말라고 이렇게 입장 표명했죠. 근데 이번에 G7에서 이제 미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야, 니네 둘 다 똑같은 놈들이다.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누구 싸웠을 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더 이상 싸우지 말라고, 도발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을 둘 다 말리자는 그런 스탠스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려다가,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반대를 하면서, 야, 이란이 원인 제공 아니냐, 얘네들이 더 나쁜 놈들이라고 그렇게 써라. 그래서 이제 방향이 수정됐죠. 저는 요것도 이제 우리 외교부 측에서 양비론으로 처음부터 너무 확정적인 입장을 취한 게 한미 정상회담 불발의 도화선이 됐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우, 이 얘기는 근데 어제 하도 제가 댓글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일단 넘어갈게요. 하여튼 근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가 바로 치고 나와가지고 그 마크롱 대통령이, 사실 그 마크롱은 이제 누가 봐도 트럼프하고 케미가 안 맞을 것 같아요. 딱 봐도. 평소에 그냥 뭐 말투나 뭐 캐릭터만 봐도 진짜 그 둘이 학교에서 같은 반이었다고 쳐도 1년 내내 둘이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 그만큼 달라. 하여튼 근데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에는 부정적이지만, 여기서 이제 미국이 군사작전에 들어가면 이란의 혼란이 더 커질 수가 있다. 그럼 걔네들이 이제 혹시라도 내부가 이제 분열되는 과정에서 군부랑 하메네이 측이랑 뭐 이러다가 갑자기 핵미사일 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렇게 자극하지 말고 그냥 미국은 이란이 핵 협상 테이블에 다시 복귀시키는 역할 정도에 그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트럼프를 또 긁는 발언을 내놨어요. 하여튼 이런 와중에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유가 이제 74달러에서 76달러 정도 수준이면 뭐 고유가로 세계 경제 GDP가 몇 % 날아간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아직 나올 때는 안 됐고요. 그럼 이제 우리 한국 증시 썸머랠리의 9회 말이냐 연장전이냐 요걸 판단하려면 뭘 봐야 되느냐? 역시 이제 환율이 제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밤에 환율이 그 1360원대에서 1380원대까지 급등을 했는데, 다행히 오늘 우리 개장과 동시에 다시 반락 A자형으로 꺾이면서 그나마 오늘 환율하고 이제 역동조화로다가 코스피가 반등 나온 거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밤이라도 또 환율이 급등하면서 1400원대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바로 순매도로 안면 바꾸면서 하방 포지션으로 또 이제 때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외국계 리포트로 넘어가서 JP 모간이 여기도 역시 고점 부담이 적지 않은데 하여튼 K조선업에 대한 분석을 내놨는데, 이번에 이제 중동에서 이 전쟁 터지면서 방산수주 모멘텀은 결국 조선업 사이클을 연장시킬 것으로 기대했고, 그래서 K조선 최선호주로 한화오션을 편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K조선에 대해서도 몇 가지 관전 포인트를 쭉 제시를 했는데, 우선 방사는 기존 2007년 조선 사이클 고점을 뛰어넘는 신규 사이클 연장 요인이 될 거다. 그다음에 미국의 해군 발주만으로 연간 4조에서 6조 원 규모의 수주가 가능한데, 이거는 최대 수혜주가 바로 현대중공업하고 한화오션이라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외 발주 규모도 역시 500억에서 600억 달러 규모로 상당할 걸로 본다. 그 와중에 이제 한화오션이 미 해군 첫 군함 수주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그 이유가 크게 네 가지로. 첫째, MRO라고 하는 정비 수주 실적. 둘째,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로 어떤 의지를 증명했다. 셋째, 국내외 생산 능력의 확장. 넷째, 한화그룹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K조선에서 삼성중공업만 빼고는 모두 오버웨이, 즉 비중 확대 의견에다가 목표가는 한화오션 역시 이제 탑픽 종목답게 목표가 12만 원.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의 경우는 목표가를 기존 46만 원에서 이번에 56만 원으로 상향했고, 그 다음에 이제 HD 한국조선해양은 목표가 기존 34만 원을 이번에 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HD 현대미포의 경우는 목표가를 기존 19만 원에서 이번에 24만 원으로 역시 상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경우는 투자 의견은 비록 중립이지만 여기도 목표가를 기존 13,000원에서 이번에 17,000원으로 역시 올려치기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K조선에서 이제 좋은 소식을 하나 봤으니까 이번엔 조금 안 좋은 리포트도 봐야 되겠는데, 바로 LG이노텍. 여기는 이제 UBS에서 2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29%나 하향 조정하면서
환율까지 또 역풍이 겹치고 있다. 그래서 1분기 평균 환율 1,452원에서 2분기에는 1,409원을 설정할 경우에 환율 10원당 월 18억 원 수준의 영업이익 감소를 전망합니다. 그럼 이제 결국 이번 2분기 200억에서 250억 수준의 영업이익 감소를 각오하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LG이노텍의 주력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학 부문에 있어서는 현재 아이폰 신제품이 나오지 않는 비수기 기간인데다가 앞에 말한 환차손 때문에 이번 2분기 매출이 1분기 대비 32% 줄 것으로 본다. 광학 부문에서만. 그럼 이제 다음 모멘텀 역시 아이폰 17 관련 수요랑 TV 관련 수요에 기인할 것으로. 대신에 그 자동차 전장 부문에 대해서는 2분기 매출 2% 증가, 영업이익은 3% 증가를 예상하지만 앞에 이제 디스카운트에 비하면 너무 보전의 폭이 작죠. 그래서 LG이노텍 목표가를 기존 23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를 기존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은 벌써 이번 주도 목요일인데요. 내일 이제 다른 일정보다 바로 제가 해외로 이제 출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저만 어디 가면은 한국 증시가 폭락한다고 구독자님들이 출국 금지 걸어라, 뭐 여권 압수해서 분석 갱유한다,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서 이제 앞으로는 좀 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합의를 봤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날이 밝자마자 바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인증샷과 함께 내일 19일 목요일에 이제 출국한다고 올렸죠. 근데 이제 저는 맨날 어딜 가도 혼자 다니고 또 숙소도 대부분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일반 가정집을 잡다 보니까 미리 예약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일정도 오늘 새벽에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악성 댓글 막 보다가 갑자기 이제 충동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티켓팅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전에 잡은 거라 하루 전에 말씀드리는 것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하여간 지금까지 8번 연속으로 제가 하여간 해외만 나가면 계엄령부터 딥시크 파문까지 하여간 8번 연속으로 주식시장에 폭락이 나왔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징크스를 좀 깨고 싶습니다. 자, 내일 우선 눈 뜨자마자 미국에서 이번 6월 FOMC 결과가 나와 있을 건데 이번에 금리 동결은 99% 확정이고요. 대신에 지금 이렇게 유가가 갑자기 올라가니까 제롬 파월은 이거 봐라, 내가 금리는 안 하고 버틴 이유가 다 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기양양하게 나오면 과연 그런 매파적인 꼬라지를 트럼프하고 월가 유동성 중독자들이 이거 어떻게 그 꼴을 보나 벌써부터 이제 궁금하고, 자, 그다음에 내일 결정적으로 우리 정부 일정으로는 이번 G7에서 귀국하는 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데, 잘하면 내일 그 전 국민 지원금 그리고 재원이 될 추경도 확정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이제 보도자료 중에 A급은 요거죠. 양자기술 연구실에서 산업 현장으로 제2차 양자기술 산업화 포럼 시장 생태계 확장 모색. 요게 제목인데요. 제목이고 증시 테마죠. 그다음 내일 이제 목요일에 미국 증시는 휴장이고 또 이제 공휴일인데요. 그 노예 해방의 날로 불리는 일명 준틴스 데이 이거죠. 자, 오늘도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I'm your analyst 겸 새 정부 첫 금융감독원장 후보 김희욱이었습니다.